실제로 보면은 좀 무섭습니다. 막 눈 돌아가고 의식 잃고 까딱까딱 거리고 하는 걸 보면 대처법이 중요한데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H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무열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성경련이란 우리 아이가 고열에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몸이 경직되면서 까딱까딱 떠는 경련을 한다면 놀라고 무섭거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열성경련이란 열에 의해 유발된 발작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4,000명 정도, 어린이 100명 중 6명에서 7명 정도로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90% 정도는 5세 미만에서 나타납니다. 보통 예후가 좋지만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같은 급성 감염증과 감별이 중요합니다. 열성경련이란 보통 열이 갑자기 많이 오르는 첫날이나 둘째 날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식을 잃고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온몸이 뻣뻣해지거나 좌우 대칭으로 손발을 까딱거리면서 떨고 대개 수분 내로 멈춘 후 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련 시간이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부분 발작을 보이고 하루에 2번 이상 발생하는 복합 열성경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성경련이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열성경련을 유발하는 열성질환은 약 70%가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으로 편도염, 인후염, 중이염 등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위장염, 돌발진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열성경련의 병력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3, 4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유전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성경련이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경련을 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고 진단하게 됩니다. 뇌수막염 같은 급성 감염병 또는 뇌전증과 감별을 위해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MRI 등의 검사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열성경련이란 대부분의 열성경련은 단기간에 멈추기 때문에 경련을 멈추게 하는 약 투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 약을 투약해 경련을 멈추게 합니다. 이후 발열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열성경련이란 보호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4가지. 머리가 나빠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단순 열성경련에서 머리에 후유증을 남기거나 뇌 손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련 시간이 긴 복합 열성경련의 경우는 후유증을 남길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재발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 30에서 50%는 재발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여러 번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전증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순 열성경련에서 뇌전증으로 이행할 확률은 약 1%로 매우 적지만 뇌전증에 가족력이 있거나 복합 열성경련을 보인 경우 발달지연이나 신경학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뇌전증으로 이행할 확률은 약 9%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열성경련이란 집에서 경련할 때 대처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열성경련은 수분 이내로 멈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넓고 평평한 곳에 눕힌 후 숨을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 꽉 끼는 옷을 제거하고 질식 예방과 기도 확보를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잡아도 경련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경련 중 해열제나 물을 먹이면 오히려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늘로 손을 따거나 입에 손가락 넣는 행동도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경련을 하는 중에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이의 경련 양상을 관찰하고 경련을 얼마나 하는지 시간을 재면서 119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